저는 올해 87입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고 지금도 매일 아침 5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흰죽 한 그릇을 끓여 먹는 겁니다. 6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할아버지, 죽은 혈당 올리지 않나요? 공복에 탄수화물은 독이라던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뇨 없이, 위암 없이, 역류성 식도염 한 번 없이 이렇게 팔팔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였죠. 그 친구는 저보다 3살 어렸고 건강에 자신 있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야, 너 그렇게 매일 아침 죽 먹으면 당 떨어져서 쓰러지거나 혈당 폭등해서 당뇨 온다. 나는 절대 안 먹어. 공복엔 물 한 모금도 안 넘긴다. 그 친구는 5년 전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이에 위벽이 이렇게 깨끗한 분 처음 봅니다. 도대체 뭘 드셨길래 이러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죽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 공복, 그 위험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위 건강, 나아가 수명까지 좌우한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아침 공복에 죽을 먹기 시작한 건 27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갈며 살았습니다. 배는 고픈데 밥 지을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어서 김밥이나 빵을 급하게 먹고 일터로 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속이 쓰리고 명치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토한 것이 피였습니다. 새빨간 피가 변기를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들은 진단은 급성위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젊은 사람이 위를 이렇게 혹사시키면 어떡합니까? 빈속에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 계속 드시면 위벽이 헐고 구멍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엔 따뜻한 죽을 드세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흰죽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쌀 불리고 물 맞추고 약한 불에 저어가며 끓이는 게 번거로웠지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달라지더군요.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명치가 안 아프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쳤습니다.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아내도 자식들도 손주들도 이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아침 죽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제삿날이든 무조건 새벽 5시면 부엌에 서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됐을까요? 제 절친한 친구 하나가 이사를 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는데 도시에서 사업하다가 은퇴 후 시골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술도 한잔하고 등산도 다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죽을 끓이고 있더군요.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매일 아침 죽 먹냐? 그럼 60년째야. 그랬더니 친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TV 안 보냐? 요즘 의사들이 그러던데 아침 공복에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 폭등해서 당뇨 온대. 특히 죽 같은 건 소화 빨라서 더 위험하다고. 나는 절대 안 먹어. 아침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점심때 가서 단백질이랑 채소만 먹는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나는 이게 맞더라. 너는 내 방식대로 해. 하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제 식습관을 비난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너 그러다 당뇨 온다. 위가 게을러져서 나중에 큰일 난다며 걱정하는 척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저를 조롱했습니다.
야, 우리 친구 하나는 아직도 조선시대 사람처럼 산다니까. 매일 아침 죽 끓여 먹는데. 시대가 어느 땐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체한다고 하더니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속이 쓰리다고 제산제를 먹고 밥맛이 없다고 영양제를 삼켰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아침 공복엔 절대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게 현대의학이다.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야, 나 위암이래. 3기래.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위벽에 구멍이 여러 개나 있고 암세포가 퍼졌대. 수술해야 한대. 병문안을 갔습니다. 친구는 수술 전이라 금식 중이었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친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빈속으로 있었대. 위산이 계속 나오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위벽을 갉아먹었대.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 마시고 속 쓰리면 제산제 먹고 그게 다 독이었대. 그리고 한번 체하면 며칠씩 굶었잖아. 그게 위를 완전히 망가뜨렸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그렇게 저를 비웃던 친구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꼭 쥐더니 말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함부로 말했다. 너 방식이 맞았어. 난 틀렸어. 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2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병문안 갔을 때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 너처럼 살걸. 아침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이면 됐는데 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아침 공복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제가 60년 동안 아침마다 흰죽을 먹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를 보호하고 위산을 중화하고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는 아침이 되면 위산이 가득합니다. 이 위산은 강한 산성이라 위벽을 자극하고 헐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갑거나 자극적이거나 딱딱한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충격을 받습니다. 위벽이 긁히고 염증이 생기고 오래 반복되면 궤양이 생기고 결국 암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흰죽은 다릅니다. 죽은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입니다. 쌀알이 부드럽게 풀어져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온도가 위벽을 편안하게 하고 끈적끈적한 질감이 위벽에 얇은 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막이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겁니다. 저는 죽을 끓일 때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쌀을 30분 이상 불립니다. 둘째, 물을 넉넉히 붓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셋째, 소금도 설탕도 넣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쌀과 물만. 넷째, 뜨겁지 않고 따뜻한 온도로 식혀서 천천히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위가 편안해집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트림이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합니다. 게다가 죽은 소화가 빨라서 1시간쯤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픈데 그때 점심을 먹으면 하루 2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60년 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위를 망가뜨리고 나중에 큰 병을 부릅니다. 첫째,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십니다. 잠을 깨우려고요. 하지만 빈속의 커피는 독입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벽을 더 자극합니다.
저는 평생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을 먹고 1시간쯤 지나 보리차를 마십니다. 둘째, 찬 음료와 찬 과일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 차가운 우유, 차가운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위를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위가 놀라서 경련을 일으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에 찬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셋째, 신과일입니다. 귤,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신과일은 비타민은 많지만 빈속에 먹으면 위산과 결합해서 위를 더 자극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셨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습니다. 넷째, 달고 기름진 빵입니다. 단팥빵, 크림빵, 도넛 같은 것들. 이런 건 당분과 지방이 많아서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짜증이 납니다. 다섯째, 술입니다. 말할 것도 없지만 아침부터 술 마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새벽에 해장한다며 소주를 마시는데 이건 위를 불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빈속의 알코올은 위벽을 직접 태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평생 피했습니다. 그래서 87세가 된 지금도 위 내시경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놀랍니다. 할아버지, 위벽이 20살 청년처럼 깨끗하네요. 하지만 죽만 먹는다고 위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60년 동안 몇 가지 원칙을 더 지켰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저는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정확히 밥을 먹습니다. 몸이 시계처럼 리듬을 탑니다. 그러면 위도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죽은 원래 부드럽지만 저는 그래도 입안에서 30번씩 씹어서 넘깁니다. 침과 잘 섞이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과식하지 않습니다. 배가 80% 찰 때 숟가락을 놓습니다. 배불리 먹으면 위가 늘어나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습니다. 넷째, 식후 30분은 눕지 않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후에 꼭 마당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면 위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죽 한 그릇 먹고 나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해결책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원한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27의 위염으로 1번, 55의 교통사고로 1번, 72의 코로나로 1번.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병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뇨도 없습니다. 고혈압도 없습니다. 고지혈증도 없습니다. 관절도 튼튼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치아도 26개가 성합니다. 귀도 밝고 눈도 밝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제가 2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봅니다. 비결이 뭡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흰죽 한 그릇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게 맞습니다. 위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위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야 장기가 튼튼해지고, 장기가 튼튼해야 오래 삽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위를 잘 보호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지난 6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던 그 시간들, 가족들이 자는 동안 조용히 부엌에서 쌀을 씻고 불을 지피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게 제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죽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침 공복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죽이 입에 안 맞으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따뜻한 두부찌개, 따뜻한 호박죽. 중요한 건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위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빈속의 커피, 찬 음료, 신과일, 단빵, 술은 독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20년 쌓이면 위가 망가집니다. 제 친구처럼 말입니다. 제 친구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했습니다. 너처럼 살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망가진 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공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위를 보호하세요. 위가 건강해야 여러분도 건강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아침 흰죽 한 그릇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